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16% 이상 오른 최저임금이 시행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직원 줄였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죠.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고용보험료 지원과 카드 수수료 인하를 내세워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는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 시장 주변의 의류 제조 업체입니다. 미싱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가 싶더니 여성용 바지 하나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인근에 이런 소규모 의류 제조 업체만 1,200여 개. 대부분 근로자 수가 3, 4명인 영세 업체들입니다. 최저임금이 법대로 적용되면 유지가 어려운 곳이 적지 않다 보니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홍보하러 나섰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입을 하면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생각을 300만 명 지원을 목표로 3조 원의 예산을 준비했지만 아직 실제 신청은 1,000건을 넘지 못했습니다. 신청하고 싶은데 그 절차가 아주 복잡하다고 말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쉬운 방법이 있을까 하고. 정부는 지원 신청 대상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임금 수준, 고용 의지 여부만 확인되면 지원할 방침인데 고용보험이 부담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보험료는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노동자들 주머니가 지갑이 두툼해지고 또 이제 사장님들한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을 해서 이렇게 돈이 돌기 시작하게 되면 서민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을 목표로 하는 만큼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요구를 바탕으로 이달 안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네, 김밥과 치킨, 햄버거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자 정부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물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틈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했다는 비판에 따른 건데요. 고용 불안부터 물가 상승까지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기와 맞물려 먹거리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 원자재값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지만 꼼수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특별한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 요인 대비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편법적인 가격 인상 사례를 방지하여 우선 가격 인상이 두드러졌던 김밥, 치킨, 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특별 물가조사에 나섭니다. 재료값이 오른 것보다 과도하게 올린 부분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또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이 담합해 가격을 올릴 경우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가맹점에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물가 인상, 고용 불안정 등 부작용 차단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생산 비용의 증가하기 때문에 물가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고용 유지가 또 어려운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으로서 고용 감축에 역대 최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목요일 고려대 청소 노동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에 고충을 들었습니다. 고려대는 정년 퇴직한 청소 노동자 10명의 자리를 파트타임 노동자로 대체하기로 해 청소 노동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청와대 일자리 안정점검 태스크포스 팀장인 장 실장은 학교 관계자들에게 대학이 최소한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며 나쁜 일자리가 새로운 고용 프레임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해고된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경비원들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는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원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대기업 상사맨으로 일하다 부모님이 어렵게 키워온 돈가스 집을 지키기 위해 2010년부터 자영업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성우 씨.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이 씨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음식점의 경우에 대부분의 190만 원 이상들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의 혜택을 받는 그런 식당의 근로자들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 사업은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이 그 조건입니다. 하지만 외식업의 특성상 주말이나 야간 근무는 피할 수 없고 대부분 식당에선 190만 원을 넘어선 임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근로자들은 4대 보험을 추가 비용으로 생각해 가입을 원치 않아 보험료를 사업주가 대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대 인상률을 9%에서 5%로 낮춰 보완하겠다는 임대료 문제도 해결책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보장하는 5년의 계약 기간이 지나면 그 이후 인상폭은 제약이 전혀 없어 대부분 사업장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내려주십시오 하고 싶어도 목이 이만큼 차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 빼라 할까 봐 많이 부담스러워요, 우리도. 공정임대료나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해서 세입자들이 감당 가능한 합리적인 임대료를 책정하게 하고 최저임금 인상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임대차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파리바게뜨의 재판기사 직접 고용을 둘러싼 논란이 3개월여 만에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라는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재판기사 노조와 본사는 11일 오후 5시 여의도 CCMM 빌딩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자회사의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며 자회사 명칭도 기존 해피파트너즈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과한 수백억 원의 과태료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현직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사전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사전 심리는 헌법 소원 제기가 합당한지 본격 심리가 필요한지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헌재는 정무 변호사가 지난달 30일에 제기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사건을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적격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정재판부는 적법성을 심사해 이달 말을 전후해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하거나 각하할 예정입니다. 세계 주요국의 금융사법당국은 일찍이 접하지 못한 미 증유의 가상화폐 열풍에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일찌감치 제도화에 앞장선 데 비해서 미국 등은 조심스러운 선규제 움직임을 보였고 중국은 거래 제한 등 적극적인 규제를 앞세웠습니다. 김종배 기자입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말했던 걸 후회한다며 앞선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스스로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암호화된 가상화폐가 거래의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말입니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상화폐를 향한 투자 열풍은 가상화폐의 본격적인 제도화를 앞당기리란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일본입니다. 지난해 4월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허용한 일본은 3개월 뒤 소비세 8%를 폐지했으며 9월엔 세계 최초로 11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최근 과열 양상으로 흐르자 막대한 차익을 올린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거래 차익 감시 등 정부 규제 강화를 조건으로 내걸며 가상화폐 유통을 점차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했고 캐나다와 호주 등 나라들도 이를 증권으로 인정하는 법제화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입지를 키우는 중국은 강경한 규제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가상화폐 펀딩을 불법으로 규제한 데 이어
관련 계좌 개설을 금지했고 비트코인의 채굴 행위도 전면 금지하리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융시장에 주무대 혜성처럼 등장한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가상화폐가 나쁜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 김종배입니다. 납품업체의 원가 정보와 같은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린 롯데쇼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 45억 원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설정할 때는 거래상 지위 악용과 요구 방법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납품 대금과 매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긴 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1,700만 봉급 생활자들이 지난해 소득과 세금을 정리하는 연말정산이 오는 15일에 시작됩니다. 여기서 13월에 보너스를 받으려면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텐데요.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있지 않은 자료도 꽤 있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5일 오전 8시에 열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모두 14가지의 지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관련 자료와 초중고 체험학습비 등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홈택스에 모든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액 공제를 위한 월세액 납부 자료, 자녀나 형제, 자매의 해외 교육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성인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자녀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값, 교복 구입비, 취약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도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서비스 개통 뒤 추가하거나 수정한 의료비 자료는 20일 이후 확인할 수 있어 의료비 공제가 필요한 사람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회사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도 개통됩니다. 국세청은 개통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접속자가 몰릴 수 있다며 해당 일은 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하늘 위의 자동차라 불리는 항공기. 이 항공기가 안전하게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규칙과 항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히든잡 시간에는 항공기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교통관제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는 신호등을 지키면 되지만 사실 하늘에는 신호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신호등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돕기 위해서 비행기 조종사에게 기상이나 풍속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요. 항공교통을 지휘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육지와 같이 눈에 보이는 길이 없는 하늘에서 이 교통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 항공교통관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관제사가 비행기에 타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이착륙을 도와준다는 거죠? 네, 이 공항에 가면 활주로에 이렇게 높은 탑이 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바로 관제탑이라고 부르는데요. 인천공항의 경우 이 관제탑의 높이가 무려 100.4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관제사는 이렇게 높은 관제탑에서 항공기의 흐름을 보면서 무전을 통해 지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공항에서 활주로를 보면 비행기들이 차례를 기다렸다가 이륙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순서도 관제사가 정해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제는 지상 이동을 돕는 지상 관제와 이착륙을 지시하는 국지 관제, 그리고 이륙 후 고도 상승과 항로 진입을 돕는 이륙 관제, 또 항로 비행을 통제하는 항로 관제, 또 착륙을 위한 레이더 유도와 착륙 순서 배정을 돕는 접근 관제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륙을 할 때 항공기의 승객이 모두 타면 조종사는 항공교통관제사에게 항공비행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륙 허가를 받은 비행기가 이륙 후에 안전고도에 진입을 하면 관제사가 주 항공로까지 레이더 유도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착륙을 할 때도 비슷한데요. 착륙할 항공기에 대해 착륙 허가와 계기 착륙 접근 허가를 내줘서 항공기가 다른 항공기와 겹치지 않게끔 활주로로 유도하고 여객 터미널까지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항공기가 공항에 이착륙할 때 관제사라는 존재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관제사가 관제탑에서 조종사와 끊임없이 통신을 하면서 바람의 방향과 속도, 또 가시거리와 공항의 고도를 알려주고요. 각 비행기가 어떤 길로 어떤 높이로 가야 하는지 지정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관제사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항공기 사고는 이착륙 때 많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관제사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당시 경기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면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가 장시간 연착이 된 적이 있었죠. 당시 관제탑에서도 안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악천후에서는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으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이른바 하늘길의 교통경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 항공교통관제사는 크게 공무원과 군인 그리고 민간인으로 나누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관제사는 국토해양부 소속의 국가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이 공무원 시험에 무작정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따고 이후 항공영어 구술능력 증명 4등급 이상의 자격증도 얻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자격을 갖춘 뒤에야 비로소 기술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고 또 합격이 되면 8급 공무원으로 채용이 된다고 합니다. 관제사도 기술직 공무원이었군요. 많은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인 만큼 남다른 소양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통을 담당하는 직업인 만큼 공간 감각이 필요하고요. 위급한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침착함과 냉철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영어 능력이 필수인데요. 조종사와 통신하는 것을 표준 관제 용어라고 해서 이러한 관제 용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외국 관제기관과 통화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영어 능력은 반드시 갖춰야 할 소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제사 채용 시험 역시 영어 면접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자격도 상당히 많군요. 그렇다면 관제사가 된 뒤에 근무 환경은 어떤 편인가요? 네, 이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중요한 직업인 만큼 근무 환경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이 주 5일 근무가 보통이고 주간과 야간 근무로 나뉘는데요. 주간에는 비행이 더 많기 때문에 야간보다 근무 인원이 더 배치되고 있습니다. 급여 역시 일반 8급 공무원보다 높은 편입니다. 보수는 공무원 급여 기준으로 지급이 되지만 현장 근무자들은 교대와 야간 근무에 따라서 별도의 수당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늘길에 숨겨진 길잡이,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외 여행객과 국제 화물량의 증가로 앞으로 전망도 밝다고 하니까요.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고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